고객이 말하기에 내버려 두세요. 피처링 그녀가. 보통 영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보험 영업사원이 고객과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 이야기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일은 순탄한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잘 지내는지, 미래는 어떤지 등 정작 말하고 싶은 본론, 즉 상품 이야기는 쏙 빼고 빙빙 돌려가면서 탐색만 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내심 그래, 이렇게 탐색하는 것도 영업이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해 보기도 하지만 어째 영 본론 이야기를 꺼낸 타이밍이 안 보이고 그러진 않나요? 운 좋게 본론 이야기가 시작되면 고객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제품은 타사 뇌질환 상품에 비해서 10% 이상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요. 만기 후 이자도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등 어쩌면 지금 고객의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채워지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공감하지 못하는 고객과 어색한 정적, 그리고 고객은 네, 좋네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린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일주일 지났으니 고객님이 충분히 생각해 보셨겠지? 생각하고 전화를 겁니다. 네, 여보세요 고객님, 지난주 이야기했던 거 생각 좀 해보셨나 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단지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카드, 부동산 등의 다른 종류의 영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성과 썸을 탈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고객이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마저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의 패턴으로 대화가 이어진다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뭐지? 내 정보 캐내는 건가? 왜 그러지? 나한테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나? 이러다 결국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참... 네,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다른 영상에서도 줄기차게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죠. 반대로 좋은 감정은커녕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이 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알아서 고객이 자진해서 말해주는 상황이 흔치는 않겠지만 어쩌다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응대하시나요? 그렇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보험은 잘 들어져 있으신가요? 보상은 잘 나오고요. 그 회사 보험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저희 상품으로 바꾸시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일단 받게 되시고요. 보장 범위는 넓어지고 월납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이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빈틈없는 설명이었어. 고객과의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정보 수집, 이어진 문제점 파악과 그리고 해결 제시까지. 이 상황에서 고객이 계약을 안 한다면 제 아무리 영업 왕이라 한들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혹시 이런 식으로 영업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이렇게 해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객은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어쩌다 통하기 때문에 올바른 영업 방식으로 통용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고객을 만나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업 프로세스를 진행해도 결과는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자를 더 신뢰 있고 전문가를 인식시키면서 계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 그리고 본인의 문제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검증이 되었는지, 전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문제를 짚어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그리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지 등
철저하게 주관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친해져야 이런 게 가능하니까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는데도 친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100번을 봐도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친하고 안 친하고는 몇 번을 봤는지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 보다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처럼 대화의 패턴이 이어져 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영상에 자세하게 풀어놨으니 참고하시고요. 영업자가 할 일은 마치 이미 가까운 사이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고객이나 좋아하는 이성이 당장 처한 상황이나 고민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보험 영업에서 앞서 아버지가 편찮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결은 잘 되어 가시나요? 저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객님이라 제 일처럼 더 걱정이 되네요. 꼭 보험 부분이 아니더라도 약은 어떻게 잘 드시는지, 상태는 어떻게 잘 호전이 되어 가는지, 문제는 없는지 뭐든 좋으니 편안하게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비슷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속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게 되었을 때 둘 사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높은 벽이 느껴졌던 고객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너무나 간단하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고 고민거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통은 고민을 해결해 준답시고 상대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치, 회사에서 원래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야. 나도 예전에 선배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타이밍을 가로채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 내내 끝까지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할 기회만 노리는 사람은 어떤가요? 딱 봐도 비호감이죠.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쪽에는 전문가니 이런 해결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봐 라기보다는 와,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 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등 상대방이 지금 가장 필요한, 즉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주란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게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부분에서까지, 즉 이제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 얼굴 표정, 이 부분에서까지 공감의 패턴을 표현해준다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마치 10년지기 친구에서나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무의식에서 가까워진 거리감과 오늘 처음 만났다는 현실과의 차이는 우리 뇌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래된 친구처럼 가깝다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도 정말 친한 사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보험 영업하고 있는데 보험 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호감 가는 친한 오빠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내가 호감이 안 생길까요? 정말 간단하죠? 맞잖아요. 본 컨텐츠는 지그지글러의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연업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고 메일을 남겨주세요. 메일로 영업 노하우가 담긴 소책자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남자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